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울 선생님입니다.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있어요. 한국은요,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. 지금 벚꽃이 진짜 예쁘게 폈어요. 밖에 나가면 날씨도 봄 날씨이고 꽃도 진짜 예쁘게 펴 있어요. 여러분들은 봄을 좋아하나요? 저는 봄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요. 일단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한국에는 다 커플입니다. 전부 다 커플이에요. 여러분 한국에 와 본 적 있어요? 한국에 오면은요, 거리에 커플이 진짜 많아요. 커플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저희는 밖에서 데이트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 저녁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다 커플이 손잡고 뽀뽀하고 그렇게 길거리에 정말 다 커플인데요. 그래서 특히 봄에 꽃이 피면 밖에 커플이 더 많아요. 더 많습니다. 그래서요, 오늘은 제가 이 한국의 데이팅 문화, 연애 문화라고도 해요.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하는지, 그리고 또 외국이랑 비교해서 한국에 다른 데이팅 문화가 있어요. 좀 연애 문화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이 외국이랑 비교해서 한국 데이팅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사람을 만날까요? 어디서 연애를 시작할까요? 일단 한국에서 제일 흔한 거는 바로 소개팅입니다. 다들 들어봤어요? 소개팅? 이 소개팅은 소개하다랑 미팅이에요. 소개하는 미팅. 그래서 보통 아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, 친구가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이 너랑 잘 맞을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주는 걸 소개팅이라고 합니다. 보통은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면 메시지를 보내요. 메시지를 보내서 저 이번에 소개받아서 연락드리는데요. 언제 만날 수 있어요? 어디서 만날까요?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납니다. 이렇게 소개하고 소개팅하는 게 가장 흔해요. 이 소개팅이랑 비슷하게 대학교에는 과팅이 있어요. 과가 전공을 과라고 하고 과 플러스 미팅, 과팅인데요.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 안에서 보통 여자 3명,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다른 과에 남자 3명 이렇게 해서 3대3 미팅, 3대3으로 미팅을 하거나 2대2는 많이 안 해요. 보통 3대3이나 4대4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과팅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제가 무려 7번? 6번?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친구 만들러 나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과팅도 많이 합니다. 소개팅, 과팅이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데이팅 앱도 있는데 앱이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앱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. 앱을 써도 되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앱보다는 이렇게 아는 사람, 지인이 소개해 주는 거,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요새는 로테이션 소개팅?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. 이 로테이션 소개팅은 이렇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15분, 20분씩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건데요. 이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하죠.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.
요즘에는 이렇게 로테이션 소개팅도 많이 하고 있다. 저희 한국에서는 스몰톡 하는 문화가 없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보통은 친구의 친구, 친구의 친구나 아니면 소개하거나 동료도 있고 모임에서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저희 모임 어플이 있어요. 이렇게 취미가 비슷한 모임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요, 여러분, 이 한국에서 연애 문화가 조금 많이 달라요. 저희 한국에서 소개팅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. 이 소개팅을 하고 마음에 들면은, 우리 다시 만날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애프터 신청이라고 해요. 콩글리시죠? 애프터 신청하고 보통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나는 걸 저희가 3부터 4부터 이렇게도 말해요. 저희는 보통 이 3부터 세 번 정도 만나고 우리 사귈래? 이렇게 물어보는 문화가 있어요. 좀 많이 빠르죠.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보통 몇 개월 정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플이 된다고 들었어요. 한국에서는요, 일단 몇 번 만나고 먼저 저희가 관계를 정의해요. 그리고 저희는 항상 물어봅니다. 너 내 여자친구 할래? 우리 사귈까? 내 남자친구 할래? 이렇게 먼저 커플이 되고 이제부터 우리 알아가자. 이런 문화예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개팅하고 길면은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몇 번 만나고 바로 사깁니다. 사귀고 이제 우리 알아가 보자. 그래서 이 커플이고 사귀고 있는데 조금 어색한 커플들이 많다고 해요, 한국에서는.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귀니까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고, 제가 보기에 세 번이나 한 달은 좀 짧은 것 같아요. 짧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, 요즘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. 한국에서는 그렇게 여러 명 만나는 게 많이 흔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한 명한테만 집중하는 문화예요. 저는 이거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빨리 사귀는 것 같은데 왜 빨리 사귀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우리 이제 알아가 보고 아니면 뭐 헤어지고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 사귀기 전의 단계를 썸 타는 단계라고 해요. 썸 타다. 이것도 콩글리시인데요. 이 썸은 something에서 왔어요. 썸 타다 하면은 이렇게 사귀기 전에 서로 관심이 있어요. 관심도 있고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카톡하고 연락하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. 근데 사귀기 직전의 단계를 저희는 썸 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 썸 타는 단계가 2주에서 한 달 정도이다. 그리고 만약에 제가 썸을 타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썸을 타고 있는 사람, 그 남자를 썸남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제가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여자이면은 썸녀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. 그러면 나 썸 타고 있어? 아니면 나 썸남 있어. 이런 단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알아가는 단계, 사귀기 직전의 단계를 썸 타는 단계라고 합니다. 이 썸 타는 단계가 제가 2주에서 한 달 정도라고 했잖아요.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다른데 이 썸 타는 단계에서 저희는 보통 손만 잡거나 스킨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. 조금 보수적이죠? 이것도 아마 사람마다 다른데 많이 보수적인 사람은 나는 썸 타는 단계에서는 스킨십 안 한다. 손 잡는 것도 안 된다. 아니면 손 잡는 거는 괜찮다.
어떤 사람은 썸 탈 때, 아, 나 뽀뽀까지 괜찮다.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. 다른데, 보통은 썸 탈 때 스킨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보통 사귈 때부터 손잡고 뽀뽀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장점, 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요새 외국에서는 너무 와일드하게 시츄에이션십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저는 너무 오픈 마인드?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서 한국 연애 문화가 조금 보수적인데 그래도 좋은 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으면 항상 이 썸녀 아니면 썸남이 물어봤대요. 한 3번, 4번 만나면 우리 무슨 사이야? 우리 사귀는 거 맞아? 그래서 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놀라고 당황했었어요. 우리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왜 물어봐? 아직 더 만나야지, 더 알아가야지. 이렇게 당황해하는 외국인 친구들 많이 봤었는데요. 저희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저희는 사랑한다라는 말도 좀 빨리 해요. 외국에서는 보통 사랑해 이런 말이 되게 깊이가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아, 너 없이 살 수 없어. 이렇게 너무너무 좋을 때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어요. 보통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이 사귀고 있을 때 사랑해라는 말도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아요. 이 사랑해의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저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해는 약간 커플이고 사귀고 있고 여러 번 만났고 이제 사랑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하는 것 같아요.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빨리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 한국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사랑해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당황하지 마세요. 이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. 제가 한국에만 있는 정말 특이한 문화를 한 개 알려드릴게요. 바로 결정사입니다. 결정사는요, 결혼정보회사의 줄임말이에요. 줄임말인데 보통은 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가요. 회사에 가서 제 정보를 줍니다. 제 이름, 나이, 직업, 연봉, 제 부모님 직업, 제 부모님 연봉, 재산, 내 재산, 부모님 재산, 그리고 학력. 학력은 이 대학교예요. 그리고 뭐 동생 관계, 키, 몸무게 이렇게 제 모든 정보를 주면은요. 이 회사에서 저한테 등급을 줘요. 그래서 제가 이 등급을 받으면요. 저랑 비슷한 등급의 사람이랑 매칭을 시켜줍니다. 보통 저한테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줘요. 남자 얼굴, 사진이랑 직업, 연봉, 재산 이런 거 알려주고 제가 괜찮네, 만날게요. 이렇게 매칭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거를 결정사라고 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 외국에도 있나요? 결혼정보회사. 네,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특이하고 조금 이상해요. 저는 저한테 등급을 준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네, 하지만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연봉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부모님 이런 집안도 중요하다. 그러면 이런 결정사를 씁니다. 이것도 꽤 흔해요. 꽤 흔하다고 들었어요. 근데 이 결정사는 또 되게 비싸요. 보통 10번 소개팅 매칭하는데 300만 원?
5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. 이게 여자가 어리고 예쁘면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대요. 남자도 직업이 좋고 뭐 잘생겼다. 그러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저는 이 결정사가 너무 외적인 요소?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, 근데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. 결정사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.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되게 특이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, 저희 한국의 연애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재미있었나요? 혹시 여러분 나라에 특이한 연애 문화, 결혼 문화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